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드용 문법 제7장 문장 구조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문장 구조, 여기부터는 되게 이제 영어에서 되게 그 가장 영문법의 중심을 이루는 문장 구조의 핵심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하는 7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 제7장 시작합니다. 먼저 명사절로 시작합니다. 영어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구조가 있는데요. 먼저 이 절이라는 거는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주어나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러한 형태를 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절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문법에서 명사절, 명사란 말 붙으면 되게 형식적으로는 그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로 쓰인다 이런 느낌을 갖는 말이 명사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가 포함되는 절 중에서 오늘 명사절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명사절은 대개 이제 그 주어 동사를 포함해서 앞에 어떠한 그 접속사 형식이 있으면서 하나의 절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절을 이루면서 이것이 주어나 동사나 목적으로 쓰인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책에도 접속어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형식이 되게 명사절의 형식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로 쓰이는 경우를 보죠.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이렇게 그 의문사라는 하나의 접속어를 중심으로 주어와 동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형식. 이것이 여기 전체적으로 주어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주어가 됩니다. How life began has been a topic of debat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 또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 이런 식의 주어적인 느낌을 갖고 있죠. 인생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그죠? 수세기 동안에 우리의 그 토론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보호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되게 이제 아까는 주어, 동사, 목적어, 기타 보호의 형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격보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문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도 Y라는 그 의문사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는 주어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동사 부분 이 비동사 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 전체가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의문사 형식의 접속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절을 이루고 있고 전체가 주어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This is why nuclear power is so abundant. 그죠? 이렇게 핵전력이 그렇게 풍부하다는 이유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핵전력이 그렇게 풍부하다는 이유이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목적어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적어가 있는데요. 자, 아까 이제 형식에 보면요. 주어, 보호, 목적어 되어 있죠. 앞에서 말했던 이제 주어, 동사가 포함돼서 하나의 접속어가 있으면서 주어, 동사의 의미를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였어요. 여기서는 보호, 그다음 목적어 이렇게 쓰인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의 개념을 보면요. 이 예문을 자세히 보면요. discovered라는 동사 뒤에 접속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the planet Pluto 이게 주어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접속어 그죠? 접속어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 부분이 나오는 이러한 형식 전체가 절이죠. 이러면서 문장에서는 discover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써요. 과학자들은 발견했다 하고 목적어를 절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행성이 있는 플루토라는 거, 자, 여기 행성 명왕성이 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뭐, 기타 간접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목적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 형식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명사들의 모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속사절은 접속어를 중심으로 주어와 동사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절을 예를 들어 보면요. that을 주어로 주어와 동사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이 돼서 접속사 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둥글다는 것은 주어가 되어 전체 뜻은 그죠? 그러한 세상이 둥글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I know that Mary is a liar. 이렇게 볼게요. that이라는 접속사, 그 다음에 Mary라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마무리 부분 해서 하나의 절로 되어 있어요, 문장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동사 노의 목적어입니다. I know that 이렇게 되어 있죠. I know that Mary is a liar. 메리가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if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f절은 if를 포함해서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형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절이 된다는 얘기를 설명합니다. 예문을 보면요. He asked if I knew Mary. 그죠? if를 포함해서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절.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제가 메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다. 하나의 전체적으로 if가 포함된 절. 그러면서 이거는 물론 목적어로 그죠?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예외사항이 몇 개 있는데요. if로 들어가 있는 접속사 구문은 for로는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the question is if he will agree 이렇게 쓰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연결되지 않아요. It depends on if he will support us 이런 말은 있지 않고요. 또 주어로도 안 써요. 주어로도. If it rains 이렇게 주어가 되는 형식이 없다는 거예요. If it rains doesn't concern me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예외사항으로서 이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if절이 예외가 많은데 이 if 대신에 써야 된다면 뭐를 써야 되냐면 바로 whether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ether는 아까 같이 주어, 보호, 목적이 다 쓰이기 때문에 whether가 포함돼서 주어, 동사 부분이 나오는 부분까지 이렇게 절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되죠. 이런 부분은.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여부는 나에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whether는 아까 if로 쓰이지 않았던 부분에서 whether로 다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I don't know whether it will rain or not. 그죠? whether,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부분. 그래서 하나의 절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적어가 돼요. 나는, 앞으로 비가 올지 안 올지, 비가 올지 또는 눈이 올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조금 어려운 예외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예문은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거지만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정어가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부정어가 나오는 문장에서는 whether에 부정어가 이렇게 쓰이면요.
전체 부정문에서 다시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I don't care 하고 whether 나오죠? 주어 동사로 이어집니다. Whether it doesn't rain or not. 비가 올지 안 올지 여부는 이렇게 되는데 I don't care라는 앞에 부정어가 있죠. 그럼 여기에는 부정어 쓰지 않고요. 그죠? 그냥 it will rain 이런 식으로 동사 부분을 바로 쓰면 돼요. 그래서 부정어 쓰지 않고 이렇게 문장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뒤에서 부정어 쓰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나 예외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 의문사절을 예를 들어 봅니다. 의문사절이라는 것은 대개 앞에 의문사가 나오고 주어 그리고 동사 부분이 되면서 하나의 절 문장이 된다. 이것이 전체적인 의미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그가 돈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렇게 되죠. 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가 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이게 주어가 돼요. 그의 자신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 더 볼까요? My question is when he will come back. 이런 문장이 있으면 나의 질문은 의문사 연결되고 주어되고 동사 부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나의 질문은 그가 언제 오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건 보어로 되고 있어요. 자, 이런 형식이 바로 의문사절의 예입니다. 다음 스텝 15번 들어갑니다. 15번은 주어 동사의 일치 부분입니다. 일치는 주어 동사가 시제라든가 단수 복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둘 부분 보죠. 첫 번째 문장에서 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면요 단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요 to be neutral in this conflict is out of the ques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중립적으로 된다는 것은 하면서 주어로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부정사가 주어인데요. 동사는 단수입니다. 불가능합니다. out of the question이란 말의 뜻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동명사 예를 들어볼게요. Smoking is bad for your health. 흡연하는 것은 동명사죠. 동사는 단수입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대절, 대수로 이어지는 절 또는 WH 의문사절이 주어인 경우도 단수인데요. That the driver could not control his car. 여기까지 주어가 돼요. 아까 접속사, 주어, 동사 부분이 이어서 문장이 되는 부분 전체가 주어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동사는 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운전자가 그의 차를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하면서 동사 단수 명백합니다. 명백했습니다. 이런 거죠. 다음은 등위 상관 접속사 구문 이건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데요. 이런 거 보죠.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되게 뒷부분에 동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이 단수이면 단수, 뒤에 부분이 복수이면 복수 이런 연결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이루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문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either the boys or the girl 이렇게 나오잖아요. either or로 연결되는데 뒷부분이 주어에 연결해요. the girl은 단수죠. 그래서 is가 됩니다. either the boys or the girl is responsible. 소년들 또는 소녀 중에 어느 하나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예문 볼게요. not only but also 보겠습니다. Not only the bear but also many birds are becoming endangered. 여기 보면 not only A but also B 이 부분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복수죠.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에도 비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패턴도 있어요. 이렇게 A as well as B 그러면 B뿐만 아니라 A도.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A에 맞춰서 동사를 씁니다. together with B와 더불어 A도. 여기서 A가 주어기 때문에 A에 맞춰 써라. 이런 형식이 예외가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I as well as he 이렇게 되면요. 실제 주어는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am이 동사로 나오죠. I as well as he am not a member of the club. 다음에 together with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 뒤에 거와 더불어 요거의 주어예요. The captain together with his crew 그래서 단수가 되죠. was struggling to overcome the storm 이렇게 됩니다. 다음 명사와 대명사 중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 몇 개 있어요. every나 each 뭐 이런 게 있는데 every는 의미가 어쩌면 복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every는 단수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원을 받을 때 대명사는 되게 원이 많다. 이런 얘기를 참고를 합니다. 예문에서 everyone has to make his efforts. everyone 다음에 동사는 단수의 개념에서 받고요. everyone을 만약에 받을 때는 단수 he에 상응하는 his로 받았습니다. 또 one 같은 경우는 one should study hard for oneself. one은 또 대명사일 때 one으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복수지만 단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의하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 대개 body나 one 이런 말로 끝나는 거죠. anybody, everyone, somebody, 뭐 nobody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one으로 끝나는 거 있죠. 뭐 nobody, anyone 뭐 등등. 또 thing으로 끝나는 거 있어요. every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다 단수라고 그랬고요. 그죠? everybody 뭐 이런 것들. 그래서 someone, thing 뭐 이런 건 neither. 그러니까 either나 neither도 단수로 받는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에서 보면 every가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everything alive on this ear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every가 들어가 있는 건 의미상으로 혼돈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단수죠. 복수가 아닙니다. everything alive on earth is composed of cell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지구상에 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주어가 되면서 단수로 취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주의할 항목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시간이나 거리나 가격, 무게 이런 것들이 숫자상에는 복수로 쓰이는데 단수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되게 하나의 단위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10 hours is too short for us to talk about the matter. 그러면 10 hours가 이것만 단독으로는 복수처럼 보이지만 10시간이라는 이 시간의 의미, 단위를 보여준다. 이런 거죠. 10시간이라는 그 시간적인 개념은 또는 시간적인 단위는 이런 얘기예요. is too short for us to talk about the matter. 그죠? 우리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짧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짧아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 miles is a long way to go. 5 miles가 복수처럼 보이지만 단위로 표시하는 느낌이에요. 5마일이라는 그 개념의 단위는 그저 가기에는 먼 길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이름 중에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또 학문 이름 중에 복수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뉴스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모양이 복수인데요. 단수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영어로 The United States 복수로 되어 있지만 단수고요. 마찬가지로 필리핀이라는 게 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의미상의 복수 같지만 단수로 쓰입니다. The Philippines 복수지만 단수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 이름이 있어요. S로 끝나요. 대부분 많은 것들이. 그죠? economics, 경제학, politics, 정치학, mathematics, 수학, physics, 물리학 이런 것들이 단수로 받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the news 이런 것들도 단수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the United States 단수 has much natural resources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미는 파악하시면 되고요.
집단을 표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단수로 받는다 그랬어요. 대개에서 group, 뭐 이런 거, pair, flock, family, colony. 이거 colony라는 건 집단, 그룹이라는 느낌을 주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의 단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단수로 받는다. A pair of electrodes. 그러면 이게 단수예요. 그죠? 한 쌍의 전극은 그죠? conduct the current in the battery. 배터리에서 그 전류상의 그죠? 또는 전류를 움직이게 한다. 이런 얘기죠. 다음 복수동사 관련돼서 both 두 개란 뜻이니까 그렇고요. few 셀 수 있을 때 여러 개입니다. 소수의 개념이지만 many 다수, several 서너 개 이상 이렇게 해서 복수로 쓰이는 겁니다. Of all the states, few 다음에 have 썼어요. We have as much open space as Montana. 뭐 이런 예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표시하는 말과 of로 이어지는 명사구. 이거 중요한데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패턴을 보세요. 부분을 얘기하는 some, most, part 등등등. 그 다음에 percent, 몇 퍼센트, 분수 이렇게 부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 of로 이어지는 명사가 있는데요. 이 명사가 단수이냐 복수이냐를 보면서 단수일 때는 동사를 그대로 쓰고요. 복수일 때는 또 복수 맞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것이 의미상으로 단수 복수냐가 중요하지 않고 뒤에 오는 명사가 단수이냐 복수이냐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Some of the news on television. 그러면 실제상의 주어는 some 부분이 아니라 news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news는 단수로 받아요. 그럼 distorts 이렇게 됩니다. The truth. 또 이런 경우에 some은 사실은 some 자체는 우리가 대명사 편에서 배웠습니다만은 some 자체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뒤에 오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를 잘 봐야 돼요. Some of the endangered species. 그건 복수거든요. are가 되고요. disappearing rapidly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분수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2/3, 3분의 1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요거 해온들은 가지고 있고 of 다음에는 명사가 단수예요. the land. 그래서 동사로 단수로 씁니다. has. 2/3 of the land has already been sold.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장의 구성을 볼게요. 영어의 문장의 원리, 원칙이 있어요. 한 개의 문장은 동사가 한 개입니다. 반드시.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어에서는. 자, 그래서 잘 보시면요. It likely that 해서 이제 절이 나오잖아요. The game will be cancelled because of rain. that 이하로 이어지는 절 보면 여기는 주어, 동사 나오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that 절 이하에서는 주어, 동사가 하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는데 앞에서 또 안에 주절이 나오고 있는데 it likely, it은 주어고 likely가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 is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면서 문장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문장으로 읽으면요. It is likely that the game will be cancelled because of rain 이렇게 돼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쭉 보면요. 이것도 종속절, 주절, 종속절 돼 있는데 종속절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서 문장이 돼서 하나의 절을 이루고 있어요. 문장에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여기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 부분을 아예 바꾸든지 agreed 동사로 바꿨어요. 제대로 된 문장을 읽으면요.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it was the most interesting even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두 개의 절이 나올 때는 반드시 또 연결어, 접속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The most interesting event in the festival i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주어가 되고요. 그죠? The most interesting event in the festival 되고 is 동사 되고 that 접속사로 small robots appear all the time. 접속사 내에서 주어와 동사로 이어지는 절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앞에서 나오는 주어, 여기서는 이것이 주어가 되고 이것이 동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연결해서 막 쓰면 안 되고요. 별도의 무엇인가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가운데.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어에서 중요한 구문 중에 하나이죠. 병렬 구조라는 것을 공부해 봅니다. 병렬 구조라는 것은 접속사 있죠. 등위 접속사나 상관 접속사 또는 뭐 컴마 이런 것들로 이제 문장이 연결되는데 그 문장이 연결돼 그 뭐죠? 영어의 그 절 이런 것이 연결될 때 문법적 구조가 같은 구조로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 대개 포인트는요. 연결되어 있을 때 접속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구조 또는 동일한 시제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조라는 것은 이제 다음에 설명합니다만은 이것이 명사이면 명사 또 명사 뭐 이런 거예요. 또 동명사면 동명사 그리고 동명사 뭐 이런 거. 시제가 과거면 또 접속사 다음에 과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등위 구문 하나 볼게요. 등위라는 건 and 같은 거 연결되는 건데 이 명사의 경우로 연결되는 걸 보세요. 자, 이 문장을 보면 자 보십시오. 명사 and가 포인트예요. 이걸 중심으로 명사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friendship, stability, and trust are frequently mentioned as criteria 이렇게 돼 있죠. criteria for worthwhile 뭐 이렇게 좀 돼 있는데 for worthwhile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뭐 이런 문장을 써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예 명사의 경우에 어떠한 병렬 관계를 보이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friendship 우정이죠. 우정이라는 게 명사예요. stability 안정성 안정 명사입니다. and 다음에 나오는 게 trust, 신뢰라는 게 명사예요. 이렇게 명사로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 형용사의 경우를 볼게요. 자, 이 예문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and로 연결되면서 앞에가 형용사, 뒤에가 형용사 폼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She is young and talented. 그죠? talen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부사의 경우, 동사의 경우 쭉 나오는데요. 몇 가지 한번 보죠. 부정사의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We learn to find the main idea in the book, 컴마 나오죠? To state the thesis 나오죠? and가 중요해요. 접속사 나오죠?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and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잘 보면 동사 learned 다음에 연결되는 구조예요. 보면 we learned to find the main idea in the book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연결된 거예요. To state the thesis and 다음에 나오는 거 요거가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To write a supporting paragraph. 문장의 뜻을 볼게요. 우리들은 책 속에 있는 요지를 찾는 것을 배웠다. 또 하나는 그죠? 그 논문을 기술하는 것을 배웠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뒷받침해주는 단락을 쓰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동명사의 경우도 하나 볼까요? 자, 요 예문 보세요. 쭉 보시면은, 자, 어떻게 연결되는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제 by라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데, 하나, 둘, 접속사 연결되면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동명사가 하나 나오고, 또 동명사 나오고, 동명사 나오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문 읽어보면 machine tools shape metal 하나 끝나죠. 기계 도구가 금속을 모양을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 어떻게 뭐에 의해서 by cutting 자름으로써. 두 번째 hammering 그죠? 이렇게 두들기면서. 그리고 오화가 중요해요. 오화
그리고 squeezing, 압착하면서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쓰이고 있다. 그래서 나란히 세 개가 동명사 구조로 쓰인다. 그 얘기입니다. 뭐 분사 얘기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중요하니까요. 자, 이 문장을 쭉 보면요. 쭉 보시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보세요. 그럼 여기는 and라는 접수사가 보이고 요걸 중심으로 분사 하나, 두 번째 분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면 surrounded on all sides and wounded, 그죠? wounded severely 하면서 끝나요. 이게 분사네. 하나의 분사 구문인데 모든 면에서 둘러싼 상태로 하나, 그 다음에 심하게 상처받은 상태로 두 번째. 각각의 과거 분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and 접속 중심으로. 그죠? 그 상태에서 그는 계속해서 그의 의무를 다했다. 그죠? 함대 사령관으로서 커머도어, 함대 사령관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병렬 구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번에는 등위 구문, 등위 상관 구문을 예를 들어 볼게요. both A and B. 그러면 요것에 A와 B가 병렬 구조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잘 보세요. both and로 돼 있어요. 요 사이에는 의문사 절로 각각 연결돼 있어요. 그죠? It explains both how it works. 첫 번째 A, 그 다음에 why it is important B. 이렇게 같은 구조로 돼 있다. 그죠? either A or B 볼까요? either A or B 보면 요 문장에서 either or가 되면서 같은 to로 연결돼 있죠. She went either to London or 접속사가 중요해요. or to Paris. 요게 A, 요게 B가 됩니다. not only but also 볼까요? 여기에서 not only but also가 나오는데 요 파트가 A, 요 파트가 B예요. He not only dances well, but also sings well. 그죠? A의 동사, 또 B의 동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교 구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그죠? 예를 들면 원급 문장을 한번 볼까요? Studying is as difficult as working. as로 이어지는 이 구문에 보면 또 똑같은 주어의 형식, ing 구조죠. 두 번째 나오는 또 하나의 구조, 이 명사도 ing 구조예요. 그래서 동일한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 비교급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쭉 보면요. more than으로 이어지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to write accurately is more important. 그래서 옆에 주어로 쓰이는 것이 부정수로 출발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than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비교 대상인데 여기에 to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to로 나오는 거예요. 같이요. 정확하게 쓴다는 것은 그죠? 빠르게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 구문이나 비교 문장에서는 전부 다 동일한 구조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복 구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데 영어에서는 우리말의 의미 해석할 때 특히 많은 혼돈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단어로서 의미가 충분한데 그 의미를 자꾸 여러 개로 나타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러한 영어가 잘못된 영어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같은 의미가 여러 개 나와서 문장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한 개의 단어에 그 의미가 잘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쓰지 않는다는 얘기 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The first original packaged breakfast cereal. 이게 좋은데 first란 단어와 original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만 쓰면 돼요. 그래서 the original,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the original packaged breakfast cereal was introduced in 1894. 이런 식으로. 또 두 번째 보면 refund가 되돌려 주다예요. back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back을 빼야 돼요. You should refund for the goods you had bought in the store.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중복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advanced가 나아가다요. forward란 말이 필요 없어요. nearly란 말이 거의기 때문에 뒤에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reread again, read가 다시 읽는 거죠. again 필요 없고, ancient가 고대인데 ancient old 이런 말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기타 어디에 들어갈 때는 그냥 enter예요. into란 말 쓰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됩니다. 그렇죠? sufficient가 충분하니까 sufficient enough란 말 필요 없고 이런 등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나오는 이러한 구조의 말들 있죠. 이게 다 필요 없는 그죠? 말들입니다. 의미상의 앞에 말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문을 통해서 하나 볼까요? People generally do not like to repeat their mistakes again.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 말 쓰면 안 돼요. 자, 그런 식의 그 얘기입니다. 다음은 도치구문 들어갑니다. 도치구문 되게 중요합니다. 도치구문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도치구문의 정의를 보면 대개 문장 앞에 부사어나 부정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동사와 주어가 바뀐다 이런 얘기죠.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볼게요. 부정어가 앞에 나와서 도치가 된다. 이런 거죠. only when으로 이어지는 절 쭉 나오면 only when 쭉 나오면 뭐뭐 할 때에 비로소 하면 동사 주어 바뀔 거예요. 또 neither나 never 이런 것들 또 nowhere 같은 거 나오죠. 이게 부정문의 말이 앞에 나오면 동사 주어로 바뀝니다. 또 절로 이어지는 not until 주어 동사 쭉 나가다가 동사 주어로 바뀌어요. 또 이렇게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는 부사구가 앞에 나오면 on account 동사 주어 바뀌고요. 나도니 같은 이러한 표현이 있죠. 나도니라는 게 부정어를 포함하는 하는 패턴 이런 게 나오면 동사 주어로 바뀝니다. 또 이러한 패턴 no sooner than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이런 패턴인데 이렇게 부정어를 포함되는 구가 no sooner 같이 그런 구가 앞에 나오면 동사 주어가 바뀌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표현과 같고요. 또 under no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뭐뭐 하다 뭐뭐 하지 않을 때도 앞에 부정어가 포함되는 부사구의 내용이 있으면 동사 주어로 바뀐다.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Not until 주어 동사요. Not until 자 또는 명사. Not until the 1840s 그러면 1940년대까지는 뭐뭐 하지 않았다. 이게 앞에 나오면서 여기까지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1940년대까지는 하면서 동사주어가 바뀌었어요. 여성들은 미국에서 재산을 갖지 않았다. 가질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렇게 never 같은 부정어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never had the submarine been used to 이렇게 나오죠. never 다음에 동사 부분 앞에 주어 부분 뒤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 잠수함은 결코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죠? 이제 1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타 so로 이어지는 동사주의 도치구문 할 때는 뭐뭐도 마찬가지. neither가 나올 때는 뭐뭐도 역시 아닌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The girl is a cliff dweller. 갈매기는 그 동굴의 절벽에 거주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so is the common mule. 그죠? 이 바다오리라는 동물도 마찬가지다. 할 때 동사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럴 때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주죠. 그 다음에 가정법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될 때 주어 동사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가정법에서 또 한번 배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문장에서 쭉 보면 if가 돼서 가정법이 쭉 나올 때요. if가 생략이 되면 이 동사를 앞에 쓰고 주어를 뒤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ad he not been killed in Korean War, he would be 55 now. 이렇게 도치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자, 단어의 형태 부분은 영어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어 형태는 그 문장 구조에서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문에 쭉 보면 이게 주어 나오고 그죠? 동사 나오고 뒤에 이제 목적어가 나오죠. 이 목적어는 명사로 나온다. 그래서 success가 맞다. 이런 얘기로 구별하는 겁니다. 또 이 두 번째 문장이면 이 주어 다음에 나오는 건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얘기고요. 또 세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다음에
여기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단어들은 각각 명사인지 또는 동사인지 또 형용사인지 또는 그리고 또 부사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타 단어에 대한 상식인데요. 이건 잠시만 언급하고 여러분들이 읽는 거로 넘어갑니다. 명사형 전미사 같은 거 되게 A, C, Y, A, G 등등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한번 참고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사를 이루는 것들은 되게 A, T, EN 등등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형용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ABLE, IBLE 등등 또 ANT, ENT 등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단어들은 이번에 단어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부사형 전미사 같은 경우 그죠? ly 같은 게 끝나는 게 많고 wald, wise 등등이 있다. 영어 단어 공부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는 이제 단어에 대한 얘기지만 영어 문장에서도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advice가 명사인데요. advise는 동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like는 서술적으로 쓰이는 거고 동사 뒤에 쓰이는데 like는 전치사 뭐뭐처럼이에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법상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동사 중에서 아래와 같은 감각 동사, seem이나 appear, look, 그죠? sound, taste, smell 이런 것 뒤에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우리말로는 부사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I feel angry 이래야 돼요. feel 감각 동사 뒤에서 화나게 느낀다.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angrily 그러면 안 된다. 그죠? 마지막 The soup tastes good. 그죠? taste 감각 동사 나오죠. soup는 맛이 좋다. 맛이 어떻다? 좋다 할 때 good 그래야지 이거를 well 그러지 말자. 그래서 good이 좋죠. well은 아닙니다. 자,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영어의 문장 구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공부 내용을 가지고 실전 문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 실전 문제로 넘어갑니다.